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고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빨간 의상이 의미가 있어 보였나요? 네, 오늘 그냥 등장하시자마자 의상을 좀 눈여겨보시더라고요. 네, 오늘 작정하고 시장에 올리고 있구나. 예, 코스피만 근데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 말고 과장님도 빨간 옷을 입고 오셨어야 코스닥도 올랐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엔 한번 응원을 네. 드려보며. 자, 먼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짧게 네. 코멘트 주신다면요.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사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조금은 톤 다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블룸버그 소식도 나왔고 생각보다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뭐 파운드리든 뭐 HBM이든 레거시 쪽이든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얘기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오늘 시장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했고 뭐 거기다가 BOJ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히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HBM3E의 뭐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워낙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3, 4분기 하반기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전망으로 SK 하이닉스 좀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빅테크 말 진짜 많았었잖아요. 또 이때가 기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말 많을 때 매수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SK 하이닉스는 글쎄요, 물론 이따가 한 5분 뒤에 하이닉스의 이제 향후에 이제 외국인 오늘 수급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냐면은 거의 한 달간 일정 구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계속 꾸준히 사오고 있는 이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일주일 전에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모건 스탠리에서도 아시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향후의 하반기 전망치가 사실 워낙 이제 작년 4분기 때부터 SK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을 했고 1분기 때 특히 이 그 낸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 2분기가 조금 아쉽긴 했을 겁니다. 뭐 특히 뭐 5조 넘게 조금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고 물론 시장에서는 6조, 7조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차라리 삼성전자 입장에서 오히려 모멘텀이 더 많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오늘 한 6.4조 반도체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나왔고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은 실적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HBM3E가 8월이나 9월달에 어느 정도 예상치가 실제적으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까? 물론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미 수주 잔고가 쌓이긴 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HBM의 가격의 가격 자체가 전 다운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하이닉스의 지금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하이투자증권도 그리고 NH투자증권도 하이닉스 하반기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을 했단 말이죠. 네. 결국 이익 조정치에 대한 부분이 좀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좀 빠진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에서 이제 HBM4나 이제 향후에 12단, 16단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면은 분위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같은 동일선상에서의 움직임 어느 정도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담고 있는 주체도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매도 쪽으로 또 찍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심 구간 횡보 닉스 쪽의 시나리오 그려주셨고 이어서 바이오 쪽도 저희가 요즘 들어서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삼바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주로 좀 올라온 기분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뭐 지금 이제 시장에서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2분기 때 물론 CDMO 사업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은 물론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쪽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면 너네 삼성 바이오에피스 마이스톤 이거 빼고 순수하게
CDMO 사업으로 3분기 실적이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100만 원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무기중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도 예.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되는 부분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저는 일단 불확실성이나 보고는 있지만은 그걸 제외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즉 CDMO 공장이 지금 송도 4공장이 완공이 됐고 이제 5공장까지 이제 향후에 증설이 되고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저는 CDMO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의심도 많이 들었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탑픽이 되겠죠. 뭐 그 이후에 그 ST팜이나 바이넥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짱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슈들을 소화하셨을 거예요. 대내적으로 삼성전자, 컨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BOJ, 그리고 내일 일어나게 되면 FOMC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 드실 것 같고, 또 오늘 긴급으로 전해 들으신 소식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요 지표들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했을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오늘 또 챙겨볼 수 있을지 마감가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장 막판 들어서 그래도 장중 고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2770자리를 또 만들어줬어요. 2770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코스피 시장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800선 위에서는 그래도 올려줍니다. 803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약보합권으로 장 막판 힘을 써준 우리 양대 시장이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수급에서의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요, 줄곳에서 팔다가 장 막판 들어서 땡깁니다. 500억 원 넘게 들어온 사자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함께 동반 집계됩니다. 사자 물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았던 쪽, 역시나 사이즈 큰 종목 위주로 전기전자, 유통, 금융, 보험 쪽 확인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릴게요.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곤 있는데 매도폭을 그래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기관은 소폭의 사자로 오늘 코스닥 시장 반영합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굉장하네요. 일단 3.58% 상승하면서 83,900원 선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컨콜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원하고 기다렸었던 내용들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84,000원 넘보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서요.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모두 들어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3%대 상승 194,600원에 종가 형성합니다. 외국인이 어제 팔고 오늘 다시 들어왔죠. 기관도 어제 팔고 오늘 다시 들어왔는데요. 추가 연속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횡보닉스 쪽의 시나리오인지는 계속 내일장도 연속 흐름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0.53% 소폭 쉬어가는 구간에서 지금 고가권 96만 원 선 고점 만들고 그 라인대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가도 100만 원 선을 터치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자회사 에피스를 떼고서라도 그러한 주가 동력이 있을지 챙겨보는 구간 이야기 나눴었고요. 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는 색깔을 달리한 움직임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바와는 또 다른 움직임 현재 그려지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색깔은 달리한 플랫한 움직임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적의 늪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4% 다시 토해내는 에코프로 BM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도 물량 빼내는 흐름 나타납니다. 오늘 외국인이 에코프로 BM 덜어내고 기관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에 있어서는 양 매도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제는 사실 오늘 머크의 키트루다 매출 성장을 좀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산도스 계약 신규 체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오늘 고점을 만들고 일부 좀 차익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만 여의도에서는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있었다라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고요. HLB 3%대 반등 시연합니다. 이어서 리노공업도 오늘 주요 반도체주들의 일제히 힘 내주는 속에서 오늘 빨간불이 드리워진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리가켄바이오는 좀 다시 좀 밀어내는 그릇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에서는 좀 편차가 있네요. 이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과장님, 네. 지금 뭘까요, 시장은? 사실 오늘 시장은 뭐 일본 빨도 아니고 네. 뭐 중동 빨도 뭐 개별적으로 네. 있겠지만은 결국 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한 양극화가 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바이오 왜 이러냐, 알테오젠 어제 그렇게 좋다더니 오늘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해서 결국 같이 갈 수 없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나 시그널도 좋고 뭐 그동안 하반기 뭐 기술 이전 기대감, FDA 승인 기대감, 그 바이오 유럽까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오늘 사실 삼성전자 컨콜에서 얘기 나왔던 게 좀 시장에서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요테크닉스랑 제우스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컨콜에서 특히 HBM3E 관련해 좀 강한 얘기가 나왔던 게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우문을 품었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그 있는 수급들이 충분히 다 땡겨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수급 얘기가 나왔는데 네. SK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이 돌긴 했네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은 기관 쪽에서도 많이 샀고 특히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좀 강한 상승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내일도 지속성이 있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다시 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갈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결국에는 한두 달 뒤에는 이 두 섹터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두 개의 태양. 지금 좀 더 지켜볼 부분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관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걱정 모드가 켜지는 것일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보였던 주가인데 오늘 낙폭이 11선 아래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가상 9.58% 빠졌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꽤 깊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라는 점에서 좀 걱정도 되는데요. 이거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 실적은 다들 잘 나올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을 안 했던 거고 사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다 실적은 대단히 잘 나왔고 물론 LIG 넥스원은 이게 또 3분기로 이연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못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방산이라는 수익이 워낙 이제 그만큼 자금력이 큰 무기들을 이제 팔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항상 매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그 나라에 가서 컬테스트 통과하게 되고 이제 우리 너네 마지막으로 사인하고 나야 이제 그 매출을 찍히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방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이러한 효과들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일단 모멘텀이 실적 발표가 끝났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다음이 뭐냐?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폴란드냐 아니면 루마니아냐 이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까지는 2달 정도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방산이 끝난 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9월 달에 그 두 나라 간의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강 상태 때 또 기회를 노릴 수 있는지는 그때그때 네. 나와 주실 때마다 기회 사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과 그리고 특징 종목 3가지 받아봤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구간에서의 우리 유하진 과장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8월 이제 오늘이 31일이니까 이제 8월이 되면 네. 물론 실적 시즌 좀 남아 있고 그리고 8월에 노려야 될 거는 저는 게임스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예. 펄어비스인데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게임 섹터는 사실 저는 그 기대를 안 합니다. 1분기 때 좋았던 거는 단순하게 저는 인건비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좋았던 거지 매출액이 좋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차별화가 좀 생긴다. 오히려 시프트업이 더 실적은 좋아질 거고 스텔라 브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왜 펄어비스를 하냐. 예전에 NC소프트
관련된 그 게임도 마찬가지였고 네오이지의 피해 거짓도 결국에는 이게 유저들 게임 전후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도 프로비스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8월 22일 날 게임스컴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약 30분간의 유저들 시연할 수 있는 시연회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 그만큼 파급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반응에 따라서 저는 프로비스 주가는 좀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년 상반기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분위기는 충분히 펄어비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게임주 중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괜찮아요? 네, 오히려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좀 생각을 싸게 하고 살 수 있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펄어비스를 가져온 거라서 사실 4만 원 초반대나 3만 원 후반대라면은 펄어비스는 충분히 전 덤벼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게임 트레일러 영상이 워낙 이제 반응이 좋았었고 그때 주가가 빠졌던 거는 왜 출시를 공개를 안 했냐 이것 때문에 좀 빠졌고 펄어비스 이미 개발자들은 이미 그 붉은 사막에 대해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게임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조금 그런 스케줄만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메인 게임이 나오게 되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막에서 상승을 외쳐보겠습니다. 펄어비스 확인해봤고요. 게임주 근데 또 다른 거 좋다고 하신 거 있는데 넥슨 게임즈 짧게 가능할까요? 네. 저도 사실 이 퍼스트 디센턴트를 네, 해봤습니다. 퍼디. 예, 해봤는데, 참 잘 만들게 했어요. 왜냐면은 2년 전에 지스타 갔을 때는 그렇게 이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만큼 유저들에게 대한 고무관도 없고, 그렇다는 거는 그런 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이게 기존에 한 50억씩 나오다가 물론 모든 게임들은 매출 하향 안정화 구간이긴 하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글로벌 상위권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2분기 실적은 아니더라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에 조금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선전도 응원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